안녕하세요. 할인이 오빠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며칠 전 서울 역삼동에 계신다고 하는 어떤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집에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이가 게임을 하느라고 주말이 돼도 학교 갔다 와도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아빠한테 혼이 나기도 하고 엄마한테 늘 잔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 중독인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산무곡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간만 학교에 보내면 이 아이 게임 중독을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아이를 중독자로 만들고 싶습니까? 아이 중독 아닙니다. 게임보다 더 재미난 걸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 아이의 게임을 끊게 하려고 하기보다 게임보다 더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를 찾는 게 빠를 겁니다. 그런데 산무곡에는 왜 보내시려고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산무곡은 산속에 있으니까 아무런 매체도 쓰지 않고 마치 감옥소처럼 밖에도 나가지 않고 폐쇄된 공간 안에서 매체 없이 지내다 보면 한 달쯤이면 아이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지요. 산무곡에서는 모든 매체를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그것이 산무곡의 철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으로 인하여 생겨나지는 집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집은 네가 1시간 게임을 해도 좋아 라고 허락을 받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10시간 해도 좋아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허락받는 아이들이 있지요. 그런데 막상 그 두 아이를 놓고 두 아이에게 물으면 같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게임을 마음껏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1시간을 게임을 하는 것으로 인한 결핍이나 10시간을 하는 것으로 인한 게임의 결핍은 똑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게임은 A매치를 앞두고 연습 경기를 하는 그런 축구 선수들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게임인 삶이라고 하는 게임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나 우리 어른들은 많이 심어줬기 때문에 아이들은 게임이라고 하는 연습 경기를 지금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삶이라는 연습 경기를 게임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라면 좀 봐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산무곡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그런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의 상태로 산무곡에 와서 지금은 누가 봐도 그때 그 아이가 쟤야? 이렇게 느껴질 만한 한 친구가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무곡에 재학 중인 19살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재혁이가 산무곡에 왔던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캠프를 계속 오다가 중학교를 대안학교를 가게 됐잖아. 도시에 있는 대안학교를 가게 됐는데 사실 많이 반가웠지. 네. 재혁이가 초등학교 때 산무곡에 와서 지냈던 그 개굴진 모습을 생각하면 적잖이 폭력적이고 기억나? 네. 50명의 참가한 캠프 참가자가 있으면 50명과 다 싸우는 전설의 파이터였죠. 그랬던 재혁이가 산무곡이라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대안학교까지 선택했다는 게 몹시 반가웠는데 1년만 다니고 그만뒀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모든 대안학교가 산무곡 같은 곳인 줄 알고 다녔는데 제가 생각했던 곳과는 많이 달라서 그냥 다시 산무곡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그쪽에서 섭섭해했겠다. 산무곡에 와가지고는 뭘 하고 지냈어? 처음 왔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게임하고
밤 늦게 자고 그냥 선생님들이 마시는 술도 궁금해서 몰래 애들하고 마셔보기도 하고 그냥 완전 페인처럼 지내고 게임도 맨날 하는 그런 게임 중독자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멀쩡해지는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면 한번 얘기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 저랑 같이 방을 썼던 원검이라는 친구와 함께 지냈는데 이제 그 친구랑 많이 다퉜어요. 생각 의견도 많이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내가 기대한 만큼 그 친구가 해내지 못하는 걸 봤을 때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내가 이 친구를 이런 일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내 자신도 너무 싫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다 하고 형국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틀 정도 산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때 이틀 들어갔다 온 거야? 네. 이틀 그쪽에서 지내면서 형국이 과제를 주신 수행 명상을 하면서 그때 뭔 과제 줬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 돌집 안에 내부를 짓고 있었는데 돌마다 면을 짓기 위한 돌의 얼굴이 있는데 그 돌의 얼굴을 찾아서 갖고 와라 하는 주제를 주셔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 될 때까지 계속 쉬지 않고 돌을 날랐어요. 네. 또 하나의 과제를 주셨는데 그때 주셨던 과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만든 기도문을 하나씩 다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그때 문득 이 친구들의 기도문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막말을 한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내가 너무 몹쓸 짓을 했구나. 나와 같이 배우는 학생이고 또 나에게는 스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에게 너무 내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구나 하고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하나로 산모국에 다시 들어와서 애들한테 사과를 하고 이제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정말로 달라져야겠구나라는 각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삼배했나?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의 꿈 되고자 하는 나를 보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재혁이는 지금 되고자 하는 나 진짜 꿈을 만났어? 저는 만났습니다. 한번 소개를 좀 해볼래? 제 되고자 하는 나 꿈은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작은 일에도 너무 쉽게 흔들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불같이 화도 내고 그냥 어떤 일이든 못 받아들이고 다 회피하고 그거 아니라고 다 불평불만 들어놓는 내 자신이 너무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싫고 그래서 되고자 하는 나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바다를 연상하게 되잖아. 네, 바다는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크잖아. 네, 결국 재혁이가 꾸는 꿈은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잖아. 네, 근데 바다가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가장 낮기 때문이지. 그치? 네,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물이 글로 모이는 거잖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 사실 지금의 시대는 모두들 더 높아지려고 하잖아. 높아지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재혁이는 가장 낮아지는 꿈을 자신의 되고자 하는 나. 어쩌면 그게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그 비밀을 터득한 것 같아서 아주 기분 좋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싶어. 그래. 그렇게 그런 되고자 하는 나가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가면 모든 게 다 괜찮은 일이 되겠지.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 산무국 졸업할 때가 돼 가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연습, 배우는 연습을 하고 싶어? 저는 조경 일을 하면서 제 과제를 밖에서도 실행하고 싶습니다. 그 하고 많은 일들 중에 왜 하필이면 조경이 마음에 왔어? 저희 학교를 보면은 형국이 만드신 정원이나 이제 형국의 손을 거쳐간 구조물들이 많은데 그게 전부 다 조경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그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는 데 있어서도 너무 즐거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가슴도 뛰는 것 같고 옆에서 작은 일을 도와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어서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경이라 그러면은 보통은 이렇게 시골에 땅을 넓게 만들고 그리고 저택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무 심고 뭐 꽃 심고 이런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조경을 하고 싶은지 한번 얘기 좀 해줘 볼까? 원래 처음 제가 생각했던 조경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왜냐면은 큰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큰 땅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경하면은 잘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조경은 그냥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약간의 돈으로도 저예산으로 이쁘게 만들 수 있고 관리도 쉬운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도 조경의 비를 경험해주고 싶은 조경을 제안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한 정원, 한 가족을 위한 정원,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정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네. 그래, 좋은 배움의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 제 여기가 방학 동안에 방학 끝나고 나면은 차에다가 뭘 싣고 오잖아. 네. 이렇게 멋진 가구들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 가구 얘기 좀 들려주면 좋겠어. 처음 가구를 만들게 됐을 때는 작년 겨울방학 때였는데 집에 있으면서 게임만 하는 게 너무 싫기도 하고 그냥 산무국 바로바로 가고 싶고 방학만 되면은 그래서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목공소를 알아주셔서 엄마 소개로 들어가서 가구를 처음 만들게 됐습니다. 학교에다가 가구를 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처음으로 이 책상인데요.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형국 선생님이 강연하실 때 외에도 특별한 날 때마다 애들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그런 신성한 일에 그냥 그쪽에 내 일을 기여를 하고 싶어서 책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있는 수납장인데 이거는 산림교실에 계시는 여공 선생님에게 양념장 통을 새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냥 저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신성한 행위에 내 기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여공 선생님에게 이 수납할 수 있는 양념장 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게임이 재밌어? 아니면 목공 뭐 만드는 게 재밌어? 저는 각자 가진 재미는 다른데 오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뒀을 때는 목공이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게임은 2시간 정도 하면은 많이 힘들고 지치는데 목공은 제가 공방에서 다닐 때 동안 8시간을 하고 와요. 그렇게 오래 하고 왔는데도 하나도 지치지 않고 그냥 재밌어서 계속 하거든요. 쉬지 않고. 그래서 재미로 따진다면은 목공 일이 더 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게임보다. 어쩌면은 이런 걸 수도 있어. 둘 다 재밌어. 그런데 게임을 하고 나면 게임이 재밌는데 게임을 하고 나면 힘이 빠져. 지치고. 네. 근데 목공도 재밌어. 목공을 하고 나면 안 지쳐. 힘이 자꾸 나고. 네.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걸 계속하는 방법이 뭘까? 목공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 네. 어쨌든 대단한 걸 찾아낸 것 같아. 그래서 이번 학기 컴퓨터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습니다. 리얼? 네. 좋습니다. 그래요. 언제까지나 응원할 거고 그리고 잘할 거라고 믿는다. 오늘 나와줘서 고맙다. 인사하자.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에 우리 애도 저런데 우리 애도 저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실 아이들 게임하고 있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게임보다 더 재미난 걸 만나면 언제든지 게임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하셔야 될 거는 게임을 못하게 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게임보다 무엇이 더 재미있을까, 이것을 방법을 함께 아이와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임보다 더 재미난 거, 그게 뭘까? 저는 그것이 바로 창조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놀이, 그것은 단순히 아까 재혁이가 얘기한 것처럼 게임은 하고 났더니 힘이 빠지는데, 창조놀이는 하고 나면 힘이 난다. 힘나는 놀이, 힘나는 게임, 창조놀이의 길을 열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런 걸 어떻게 열어주냐고요? 그렇죠. 쉽지 않죠. 가정에서 학원 보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으면 산무국으로 보내십시오. 산무국에는 이런 친구들이 와서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를 선언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정말이에요. 에이, 안 믿어지는 표정이다. 진짜라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냐고 궁금하다고? 진짜로 궁금해요? 진짜로 궁금하면 와보세요.